지난 2015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요. 한 주에 0.2%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 0.4%까지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보시다시피 2015년에는 0.2% 선이니까 꽤 올랐고 2016년도 0.2% 꽤 올랐고 2017년 들어서는 0.3%, 0.4%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2017년 8월에 정부에서 파리 대책이라는 굉장히 큰 규제책을 내놨던 것이고요. 근데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응했죠. 아니 무슨 첫 번째 규제를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크게 하느냐. 이러다가 이제 집값이 크게 꺾이겠다라고 예측하고 했는데 시장의 예측과는 달리 이 파리 대책의 그 소위 약발은 한 3, 4개월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3, 4개월이 지나서 작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집값 상승이 일어났고 1월, 2월, 3월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4월 들어서 주춤했고요. 또 주춤했던 게 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 주춤하더니 한 6월까지 주춤하고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여름 7월부터요.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서울 25개구 전역,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너나 할 것 없이 3개월 동안 폭등을 했습니다. 너무 좀 힘들 정도로 3개월 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몇 억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9월 13일 날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게 올랐긴 했습니다만 대책의 강도가 너무너무 셌던 겁니다. 특히 이 대출 규제, 이 서울 아파트나 이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이 대출을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다 막아버린 거죠. 돈줄을 그냥 꽉 막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13 대책을 시기적절하게 정부가 아주 잘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책이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금 최근 한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째 이제 집값이 크게 이제 안정을 찾았고 근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이제 하락세로 최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9.13 대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고 이렇게 큰 세금 폭탄 거기다가 돈줄은 다 막았고 이러고 하니까 과연 집값 상승은 이제 끝난 것이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잠깐 이제 규제의 효과를 보고 또다시 상승할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의 향방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이 집값 상승을 일으켰던 큰 동력, 이거는 지난 IMF 때 이후의 상승,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참여정부 때의 그래프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5년부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당연히 하나의 큰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 부족입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고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방송에서 그 통계와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2010년, 11년, 12년 이후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는 아주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이 왔습니다. 수년째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거죠. 그 공급 부족이 몇 년째나 누적이 되니까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는 몰리고 또 유동성도 계속 몰리고 이러면서 길고 큰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지난 참여정부 때처럼 아주 크게 규제를 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의 파리 대책, 그 다음에 9.13 대책이 지난 참여정부 때의 12구 대책과 8.31 대책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시기적으로도 너무 비슷하고 뭐 내용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책이 나온 뒤에 어느 정도 잠잠하고 이랬던 것도 너무나 비슷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의 모양이 특히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공급을 뭐 전혀 건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이 집값 상승을 멈추기 위한 이 정책으로 집을 좀 늘리려는 이런 어떤 좀 근원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수요를 계속 억누르는 세금과 대출 규제, 뭐 청약을 규제하고 이렇게 집을 사는 수요만 계속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억지로. 너무 좀 이제 한쪽으로 좀 약간 편향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당연히 뭐
수요 억제 정책은요, 우리 정권이 너무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수요 억제를 이렇게까지 잘 쓰는 정권은 아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시장의 부작용 없이 조화롭게 완만하게 이렇게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데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만 수요를 막는 쪽으로만 지금 너무 힘을 쏟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지난 참여정부 때처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많이 내려서요. 강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가 내리는 양만큼 강물은 계속 빨리 또 불어날 수도 있고요. 정부가 강물의 흐름을 막겠다고 억지로 거기다가 댐을 세우는 겁니다. 크고 강력한 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댐은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강물을 다 능히 막을 수 있다. 우리 정부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해도 수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겠죠. 아무리 크고 강력한 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이 자연의 이치, 이 현상은 아마 갈 길을 갈 겁니다. 수문을 열지 않고 댐만 만들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범람하겠죠. 한마디로 굉장히 큰 부작용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좀 공급을 좀 터주고요, 공급도 좀 해결하고, 좀 다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좀 탈출구도 만들어주고요, 시장에 좀 거래도 좀 완활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수문을 열어주는 거를 병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막고, 댐도 올리고, 이렇게 해줬을 때 시장에 좀 원활하게, 시장이 적절하게, 이렇게 좀 흘러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지난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런 정책을 지금 쓰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8.2 정책이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값,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향방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난 8.2 정책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너무 좀 수요 일변도의 정책,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오히려 정부가 공급을 계속 더 막아버리는 거죠. 시장에 거래를 못하게 계속 꽁꽁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로 숨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공급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8.2 대책도 그랬고 9.13 대책도 그렇고 오히려 공급을 더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에너지,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은 이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의 약발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먹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힘이 시장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번 9.13 대책은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그 정책의 영향이 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길면 한 6개월, 아주 길면 1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 가지 못할 겁니다. 2019년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서울도 그렇고 특히 경기도 이런 지역에 공급이 약속이나 한 듯이 끊겨버립니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2017년, 18년, 19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역대급 공급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역대급 공급이 있었던 시기에 이렇게까지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온다? 2020년, 2021년은 특히나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거래가 끊기고 뭐 집값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또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올해 또 금리도 오르고 공시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집값이 오를 수 없고 이제는 큰 상승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는 말들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이런 것들도 물론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입니다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킹핀,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요인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이 가장 큰 요인,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시장에 숨어 있는 이 수요, 이것들은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요. 지난 여름에 7월달, 8월달, 9월달 시장에 쏟아져 나왔던 이 큰 수요, 이 큰 수요가 다 어떤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급이 해결돼가지고 그 수요들이 다들 집을 사고서 이 상승이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큰 수요들은 지금 9.13 대책이라는 갑작스럽게 나온 큰 정부의 서슬퍼런 정책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저 물 밑에 잠깐 눈치 보면서 잠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게 맞을 겁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청약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이 9억 이상이 넘는 고가 주택들은 대출이 아예 한 푼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대 1의 경쟁 나오는 거 보십시오. 시장에 돈은 너무나 많고요. 이 고가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가구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돈은 많은데 전세로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좋은 주택을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들은 지금 시장에 넘쳐납니다. 제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수요들이 지금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인가라는 눈치만 보면서 집값이 이제 조금만 올라도 다시 시장에 쏟아져 나올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요. 지금 서울시장이 뭐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서울 아파트 투자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못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려면 굳이 서울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고요. 너무 오랫동안 투자금도 묶이고요. 그다음에 세금으로도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무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지금 무주택 수요분들,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1주택 이제 소유주 분들은요, 어쩌면 올해 상반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좀 좋은 가격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시장의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큰 흐름은 이미 간 흐름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중간에 8.2 대책 때, 9.13 대책 때 좀 더 이 수요 억제 정책을 쓰면서 공급 확대 정책도 좀 더 강력하게 쓰고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집값 상승 시기도 좁혀지고 집값 상승의 폭도 좀 이제 낮추고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난 참여정부와 거의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망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은 그야말로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으로 이제 참고할 내용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뭐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또 너무 가격이 안 좋아서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올해 일부 지역들은 상승으로 반등을 할 지역도 분명히 몇 군데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높은 정도 수준의 큰 상승도 일어날 지역이 또 몇 군데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만큼 다주택자분들,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규제가 첩첩 쌓인 서울,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시고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지방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고 실수자분들은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서도 지금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들은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면서 올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각에 나오고 있는 폭락론, 하락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것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트리거냐, 더 중요한 킹핀이냐, 핵심 요인이냐 이걸 놓치지 마시고 전망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의견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시장에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